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10년 동안 섬기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유정옥입니다. 오늘 하루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 예쁜 자매 또 청년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매일 본 사람들이 노숙자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색다르고 너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오늘 또 여러분들과 또 만난 저의 하루가 저는 정말 너무 오늘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60이거든요, 나이가. 그래서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살까지는 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행복해지려고 너무 노력한 세월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30세 때까지 제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물원을 가게 되었어요. 동물원을 갔더니 그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자를 거기서 사육하는 그분들이 막 사자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먹이를 주고 아주 좋은 고기 주잖아요. 고기를 주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자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자는 그 동물원에서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저 사자가 동물원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뭔가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유하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라고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내 행복이 빠져나갈까 봐 그렇게 벽을 그냥 열심히 쌓고 살았던 저를 허물고 내가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를 연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놔둘까?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그러는데요. 본인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돼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30이 되던 그 해에 다른 사람을 일부러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3사람씩 만나자. 3사람씩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을 찾아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만나고 오니까 내가 가서 뭐 더럭더럭 준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이 울면 나도 같이 울고 그러고 온 것밖에 없는데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활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부유하고 그런 사람에게 같이 뭘 나누려고 가면은 자기한테서 뭘 뺏어갈까 봐서 별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잠깐 있어줘도 고마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보답하거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준 거에 몇천 배가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분한테 물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따뜻한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차도 없고 또 뭐 물건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저는 지금 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 다 빠진 할아버지가 꼭 뭐 주기 싫은 것들이 핑계만 댄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너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밥을 주려고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고민되는 게 많았어요. 밥 하려면 뭐 주방도 있어야 되지, 또 갖고 나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저를 답답하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 그 말을 듣고 물 그러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물 못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페트병 하나만 들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벼워지더라고. 그래, 물을 주자. 그래서 새벽에 물을 주러 나갔어요. 물을 주러 나가다가 그래도 새벽에 그래도 뭐 그냥 따뜻한 물보다는 목으로 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컵라면 20개를 사자.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컵라면 20개를 가지고 제가 청량리 새벽에 나가서 할아버지들을 그걸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줬어요. 이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일은 밥하고 김치하고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설레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김치하고 밥하고 갖고 나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막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레이면서 막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20명을 만났는데 그 이튿날 나가니까 5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0명이, 나중에 1000명이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 일을 못하게 되느냐?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그러는 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에다 이걸 동참해야 될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컵라면을 주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차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저는 이제 김치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는 이거를 물었어요. 내가 어떤 걸 해야지 내가 행복할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더니 노숙자들 그 컵라면은 먹는데 이 사람들이 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 씻을 곳을 마련해 줄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샤워장을 아주 요만한 데서 6평짜리 이런 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샤워기 3대 달고 그래가지고 샤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샤워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빨 것도 빨고 그리고 또 음식도 마련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급식을 하면서 이제 컵라면 주다가 컵라면은 이분들이 건강에 너무 나쁘겠다. 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밥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게 나를 위한 거면은 잘 안 되던데 다른 사람을 위한 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밥으로 주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밥만 줘가지고는 그 자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같이 먹고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노숙자들 쉼터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노숙자들이 지금 저희 쉼터에
42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오늘도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같이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녁을 나누고,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거기에 노숙인들이 한 번 들어오면 2년 동안 거기서 자립을 하는 모든 준비를 해서 이제 자기가 자립해서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서울역 근처 또 이 서울에 보니까요, 여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 노숙자들은 남자 노숙자들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남자 노숙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들의 비참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여자 노숙자 쉼터를 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노숙자 쉼터에는 현재 30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자 노숙자는 쉼터는 저희가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이에요. 서울에서 그냥 막 이렇게 배회하고 유리하는 노숙자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 노숙자들은 거의 다 그 99.8% 정도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연약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친척들로부터 성폭행 당하거나 그렇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26, 7살짜리가 자기 아버지 비슷한 사람만 보면 그 자리에서 막 대소변을 막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사람도 있고, 그냥 많은 그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하루에 매일 그 급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 한 300명, 400명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정말 각계각층이죠. 저는 왜 노숙자 그 일이 행복하고 좋으냐면요, 그 사람들은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학력도 다 달라. 살아온 그 방법도 다 달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개성이 뚜렷해요. 너무 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지금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뭐 공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이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굉장히 그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 하루 8시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하고는 이렇게 가게 되니까 오히려 야단만 맞고 이 사람들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열심히 일한 거 돈도 못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직장에 어디를 해주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 작업장을 했어요. 그 쇼핑백 붙이는 것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능률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요. 1시간 일했다. 이 사람이 어쨌든 1시간을 집중해서 거기서 일했다. 그러면은 뭐 2장을 붙였던 10장을 붙였던 똑같이 그 시급으로 줘요.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1시간이라면 5,000원이다. 그러면 2시간이라면 8,000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는 시간을 많이 할수록 더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하려고 이렇게 그 자신감을 갖게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루에 8시간을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그때는 이제 일반 직장으로 취직을 시켜줘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잘해요.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벌은 돈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서 정말 서울역에서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인데 내가 술이나 먹고 1,000원만 생겨도 2,000원만 생겨도
술 먹고 길바닥에서 기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려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벌은 돈을 반씩 가져와요. 그거 가지고 다음 사람을 좀 도와주고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좀 해주라고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 그 노숙인들을 왜 그거를 도와주냐. 사회의 악이다.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숙인들은 바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그들도 병자라는 거죠.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그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게으르고 막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그러는 것도 저는 아파서 그러는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거로 아프냐? 사랑에 아파요.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 써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고 있어요. 지금 왜 다 이렇게 서로 아프고 있느냐? 다 나만 사랑해서 그래요. 그냥 내가 어떻게 내 거가 누구한테 뺏길까 봐, 내 행복이 뺏길까 봐 이렇게 다 나만 사랑하니까 다들 혼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한테 눈길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뭐 정말 밥도 잘 먹고 그리고 가다가 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고 화분을 깨뜨리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나 그랬을 때 저 사람은 딴 사람보다 더 아프구나. 한번 너무너무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잡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선생님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렇게 그 맹수처럼 날뛰던 사람이 그냥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요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와서 그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만 아프다, 나만 지금 불행하다 그러지 말고 나를 깨고 나가면요 바로 누가 있냐면 나의 옆에 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와 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을 조금 넘어가면 일터와 또 학교와 거기에 나의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영역을 자꾸 넓혀가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저 사람 말이 진짜 맞는구나 이걸 알게 될 텐데 만약 빵이 2개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한번 그 빵을 나눠보세요. 빵 하나를 가지고 나눴어요. 그러면은 혼자 먹으면 하나였는데 둘이 나누면 반쪽을 먹잖아요. 근데 기쁨이 그 반만큼 와요. 내일은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빵을 4등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몇 개를 먹냐면 4분의 1을 먹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4분의 3을 주게 되는데 기쁨은 4분의 3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럼 저 찾아오세요. 저 서울역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왜 거짓말하냐? 그러고 한번 찾아와 보세요. 지금 저희 며느리가요 7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7년 동안 아기를 못 갖다가 요번에 7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그 뱃속에서부터 잉태돼서 하는가, 지금 의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알아보고 이랬어요. 근데 5주 됐을 때, 5주 됐을 때 우리 그 아들이 6주군요. 6주 됐을 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우리 아기가 1mm예요. 그래요. 1mm. 그래서 내가 자를 꺼내놓고 아이고, 요게 우리 아기구나 이렇게 봤어요. 1mm. 1mm인데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그 1mm에서 심장이 뛰어요.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 1mm가 볼록볼록볼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한 지 한 주일이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1cm래요. 그래서 내가 자를 내놓고 우리 애기가 1cm구나. 요번 어저께 월요일이잖아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 애기가 1.7cm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펜촉으로 탁 찍은 거 있잖아요. 펜촉으로 탁 찍은 점, 그거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4주가 지났을 때 1mm도 안 되고 이 몸무게는 1g이에요. 1g.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 살라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남을 위해서 빵 하나를 나누면 아마 몇 년 후에 여러분 곁에 1000명 이상이 항상 같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